다 어디 갔지? 내가 해야 되나? 혼자 하니까 이것도 어렵네.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다 어디 가셨어요? 지난번엔 다 해주시더니 오늘은 제가 다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좀 또 총칙 부분이 추상적이라서 떨리기도 했고요. 지난번에도 잘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잘할 것 같고요. 좀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토론이라서 많이 접해보신 거라서 좀 쉬울 수도 있고요. 강의 잘 들으시고 기억해서 꼭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슬슬 후보자 토론회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회의를 좀 하려는데요. 그거 꼭 해야 하나? 안 그래도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웬만하면 그냥 대충 패스하자고. 꼭 뭐 안 나가고 싶으시다면야 불참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면 후보자 이름이랑 불참 사실이 방송에 고지될 거고, 불참 사실이 방송에 고지되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님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이 실망하면 후보자님을 안 뽑을 수도 있고, 후보자님이 안 뽑히면 저는 실업자가 될 거고, 실업자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고 알았어 참석할 거니까 그만해.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습은 많이 하셨나요? 멍. 이번 시간에 먼저 알아볼 거는 제8조의 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입니다. 우선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해서 TV 토론회를 하는 것들을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치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요. 역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대담 토론회와 정책 토론회의 공정한 주관 진행. 선관위에서 그 선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유와 공정이라고 했죠. 공정한 주관 진행을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 기간은 상시입니다. 평소에는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주관 진행하고요. 선거 때는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방송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수는 조금 다른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도 및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정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길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시군 토론위의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사실 구시군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마다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위원장님과 정당 추천,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 3분은 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 6분 정도만 이제 위원으로 선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런 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저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시군 선관위의 위원을 겸하는 토론회 위원은 아무래도 원래가 선거 그 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의 임기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격 제한인데
당원은 정당의 당원이잖아요. 그런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방심위, 기심위, 인심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 정당의 당원이 위원으로 되면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당원은 다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볼 텐데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을 1인을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구시군 토론위 위원장은 원래 해당 구시군 선관위 그 위원장이 계셨을 테니까 그 위원장님께서 겸임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위원 구성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임위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시 있는 위원님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만 한 분의 상임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란 조직이 상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중앙토론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외에는 이제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하나 보고 갈 텐데요. 한번 맞춰보시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마지막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무엇일까요? 모르세요? 이거 중요하게 이거 했었던 건데 바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했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를 했고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건데 자 이번엔 맞춰보세요.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없다. 당원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틀리죠. 왜냐? 구시군 토론위의 그 위원장은 호선하는 게 아니라 구시군 선관위의 구시군 선관위의 위원장님이 겸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X입니다. 앞에서 봤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렇게 대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구분해서 표로 한번 볼 건데요. 중앙토론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에 대해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대상 선거가 대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토론위에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 시도 단위의 선거, 그러니까 시도지사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시도지사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 시도토론위원회에서 대담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구시군 토론위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구시군 토론위가 대담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또 자치 구시군의 장, 예를 들어서 군수, 구청장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대담 토론회는 구시군 토론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냐? 그 기초의원, 그러니까 자치 구시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선거라든지 지역구 선거 둘 다 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없는 게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대한 대담 토론회는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기초의원에 대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는 다 대담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상 및 횟수인데
나머지는 다 이제 1회씩 하는데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알아볼 게 많으니까 정책이 많고 공약이 많기 때문에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이제 초청해서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당이 그 선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대표자가 그 토론에 나갈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 있는 것들은 다 1회 이상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비례대표 선거일 때 볼 수 있는 게, 비례 선거일 때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가로 열고, 그 지정하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보세요. 여기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 후보자가 나와서 자기의 대담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또 정당에서 또 이분을 초청해서 하면 이분은 대담 토론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정성 차원에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이런 비례 선거 때 그 비례 선거에 해당하는 대담 토론에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담 토론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방송이라는 게 시간도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후보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담 토론회에 초청을 받는 후보자를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기준으로 그 대담 토론회 초청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까지는 모든 선거 때 다 공통적으로 이 초청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마지막 것만 조금 다르거든요. 먼저 위에서부터 보면, 1번부터 보면,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에 추천한 후보자는 저희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쪽에 나올 때는 이게 5명 이상의 그냥 소속 의원이고, 저기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될 150조에 보면 그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정할 때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가 국회 5인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역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 이게 이제 선거방송 토론이잖아요. 토론.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라서 저희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거국이라는 데서 선거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선거국으로 외웠어요. 선거국으로 외워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냥 국회의원이구나. 앞글자 따서.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 게재 순위 같은 경우에는 투표지. 그래서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외웠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선거국이라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서 선거국 5인 이상의 그냥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니고, 그렇게 외웠고요. 2번 보시면 직전 선거 때, 대선, 큰 선거, 직전 대선이나 비례 선거, 비례 국회의원, 비례 시도의원, 비례 자치구시군의원. 그래서 대선이나 비례 선거 때 그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인지도가 있는 정당으로 봐서 대선이나 비례 선거 때, 직전 선거 때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추천한 후보자는 이 초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세 번째 기준은 언론기관이 한 달 정도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본인이 만약 지지율이 5% 이상 나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자기가 나왔다. 그럼 그분도 초청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줍니다.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랑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최근 4년 이내에 자기가 나가는 그 지역, 해당 선거구,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대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나갔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나갔는데 거기서 본인이 10% 이상 득표를 했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선거인 이번에 나가는 선거 때 자기가 10% 이상 득표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줘서 대담 토론회 초청 대상으로 그렇게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인,
3%, 5%, 그다음에 10%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청되지 않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 방송토론위원회에 초청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그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 만약에 모든 후보자를 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초청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기보다 어떤 이런 정견 발표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후보자들 간의 그런 자질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들이 합헌이라는 거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주요 정당에서 추천했는지, 그리고 국민이 그 후보자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그런 대담 토론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아까 봤던 뭐 이런 5인 이상 3%, 그다음에 뭐 10%, 이런 여론조사 5%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대담 토론회에 그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것들은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제 초청 대상 후보자들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초청 대상이긴 한데 토론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가서 TV에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잘 못하면 발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청받은 후보자는 이런 정당한, 아까 뭐 나가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참석을 안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후보자가 불참했다는 사실을 중계방송 시작할 때 이거를 방송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이제 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초청 대상이 안 되는 후보자들은 전혀 나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그런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이 토론위원회가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그런 대담 토론회 시간이나 횟수 같은 것들은 그 초청 대상 후보자의 경우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초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에도 대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계 방송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게 TV 토론회니까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공영방송사라고 되어 있어서 주체는 공영방송사, KBS나 MBC를 얘기하는 건데, 공영방송사는 그 방송사의 부담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 대담 토론회를 중계 방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시간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중요한 시간대,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중계 방송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에만 이렇게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선거 때는 이렇게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방송사가 중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방송 권역이 전국이 아니죠. 지역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영방송사가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중계 방송을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영방송사가 중계 방송을 하는 것들을 좀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의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대담 토론회를 중계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대담 토론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중계 방송하는 거고요. 그때 그런데 이런 방송 시설 이용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건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아까 여기서 대선 때나 위에 공영방송사가 했을 땐 그 방송사에 부담을 했던 거랑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좀 차이를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계 방송하는 거 외에
이렇게 주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방송 사업자, 그리고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이렇게 세 개의 주체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담으로 이 위에 있는 대담 토론회들을 중계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게 편집 없이가 중요한데, 편집을 하게 되면 임의로 본인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담 토론회를 편집 없이 중계 방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편집 없이, 그리고 이런 언론사들의 부담으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수어 통역인데, 이거는 전에 얘기로 하면 수화가 공식적인 명칭이 한국 수어 통역인데요. 각급 토론위원회는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서 자막 방송 또는 한국 수어 통역을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뒀습니다. 이 규정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둬서 다른 이런 청각장애 선거인의 경우에도 이 대담 토론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로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OX 퀴즈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맞춰주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습니다. O. 중앙위원회는 대선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좀 전국 단위 선거인 경우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시도 토론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서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도 토론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이거는 시도 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랑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그래서 시도 단위의 선거인 경우에 이 시도 토론위가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구시군 토론위가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자, 판례가 나왔네요. 문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토론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게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죠. O죠. 아까 그랬죠. 그 판례에서 봤죠. 토론회 대상자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OX 다음 문제. 각급 토론위가 일정 범위의 초청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 각급 토론위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맞죠? 그렇죠? 뭐는 또 뭐예요 또. 아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초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다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청 대상이 됐는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나와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잘 안 들으셨군요. 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이 문제풀이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다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으니까 다 맞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읽고 풀어야죠. 문제를 읽지 않고 다 그냥 찍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 쉽게 설명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맞는 거를 고르는 겁니다. 기역부터 보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맞죠? 몇 번 나왔죠? 기억 맞고. 니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디귿.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해야 한다. 맞나요? 맞죠? 끄덕끄덕 고개. 맞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럼 답이 4번이네, 보니까. 그죠? 리을도 같이 볼게요.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해야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4개 중에서 뭐가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대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앙토론위는 대선, 비례, 국선. 맞죠?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각급 토론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초청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 나왔네요.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지금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벌써 한 4-5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고. 3번. 각급 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 대담 토론회에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 토론회를 편집하여 틀리죠? 편집 없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그러면 4번이겠네요. 편집하여. 딱 보이죠? 편집하여. 이게 들린 거 다. 그래서 여기 딱 골라가지고 답을 4번으로 딱 체크하면 금방 풀겠죠? 마지막 문제 3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걸 고르는 거네요. 어디 뭐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거 2회가 아니고 3회. 그렇죠?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럼 1번은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등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 원래 지금 선거법에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의 경우에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이걸 임의 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수화 통역이라든지 자막 방송을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의무 규정으로 둬서 조금 더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고 하지만 이거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정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의 참가 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가 아니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토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반되는 게 아니라고 했고 4번.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부담으로 대담 토론회 중계방송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부담이 아니라 이 언론사들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답은 뭐야?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죠. 2번.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도망가도 되냐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는데 도망가도 되냐고요? 제가 오늘 했던 강의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토론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도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드린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